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다가 탄핵거리가 안 되고 증거도 없으니까 헌법재판관, 주심재판관인 강일원이라는 놈이 지 마음대로 날려버렸단 말이야. 그 사례를 지금 동아일보가 까기 시작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또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막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김문수 장관이 보수진영 범보수 대권 1위죠. 자,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공정한 결론을 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올바랐냐.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좌파놈들이 뭐 세뇌를 막 시키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이길 거야, 이길 거야. 물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7대3이니 뭐 몇 대 몇이니 6대3이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8대0으로 우리가 박 대통령을 보내드렸단 말이야. 억울하게. 자, 지금도 마찬가지. 민주당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대0이니 뭐 6대3이니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영 논리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4명 있다. 뭐 민주당 뭐 좌파 성향 갖고 있는 재판관이 4명 있다. 나는 솔직히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단한다라고 보진 않고요. 일단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법이고 지랄이고 없고 그냥 거기에 어용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판사, 특히 헌법재판관들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8대0으로 우리가 깨졌는데 그거를 그대로 민주당 놈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주도했던 재판관 강일원이라는 그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부친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됐던 저가 됐던 내 아버지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강일원이라는 놈이 박정희 대통령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피 시청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시끄러. 그리고 강일원이가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 이거는 뭐 당연히 어긴 거고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칼럼이 나왔어요. 동아일보 칼럼이 나왔는데 송평인 칼럼을 보시면 헌법재판소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선례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진 겁니다. 자, 이게 하나둘씩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저질러졌던 헌법재판소의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기각이 된 사유가 뇌물을 먹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걸 교훈으로 정말 청렴하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다 이런 조작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은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범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 내란범과 공모했다고 한덕수부터 다 날렸잖아. 그렇죠? 국방부 장관도 날리고 뭐 다 날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내란은 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뇌물죄로 뇌물을 먹었다고 탄핵 소추해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는 탄핵을 빼고 기업 자유 침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개떡 같은 내용으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때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놈이 지금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올 이달 초부터 어디서 김현장에서 아주 그 전관 예우를 받고 이불 덮듯이 돈 이불을 덮고 지금 잘 정도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놈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재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강일원 주심 재판관 선례는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당연히 어겼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교훈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고 그랬는데 탄핵 심판 그 내용에는 뇌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직업 경영의 자유를 전제로 한 기업 자유의 침해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탄핵을 시켰던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문수 장관부터 해서 송평호 칼럼부터 해서 동아일보부터 지금 막 강일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 누구를 시켜서라든지 의중을 한마디만 얘기하면요. 이게 아마 나라가 한번 뒤집어 엎어질 겁니다. 예.
지금 유승민이 보시면 냄새를 킁킁 맡고 박근혜 대통령과 쌓인 오해가 많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만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검찰, 공수처, 뭐 헌법재판소, 서부지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불법 구속기한도 넘겼는데 구속된 상태고, 그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걸 기각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모든 변호인들이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할 거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냐? 왜 불법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뭐 계엄이 내려냐? 이것도 잘못된 거고 수사 과정이 다 불법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뭐 헌법재판소법 32조 이거를 지금 어기고 있고 또 문영배라는 놈은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 지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박근혜 때 불법을 저질렀으면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박근혜 때도 했는데 왜 지금 똑같이 불법을 우리가 저지른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려면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헌법을 왜 만들어 놓냐고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놈들이 헌법을 이렇게 유린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하려고 이 법치를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정상적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법이고 특히 이 조지호라는 뭐 경찰청장 옛날에 그 이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조총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야. 아무튼 뭐 이런 등등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이런 수사를 했는데 이놈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얘 불러와라 증인으로 출석시켜라 그랬는데 얘를 갖다가 무슨 혈액암 투석 중이라 못 온다? 그러면 정신이 해롱해롱해갖고 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놈을 상대로 이런 허위 진술을 받아갖고 이거를 증거를 채택을 해갖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말이 많으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에 걸린 이놈을 출석을 시킨다. 야, 나는 솔직히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칭해놓고 지금 내란은 쏙 빼고 헌법 심판을 탄핵 심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방첩사령관부터 해서 뭐 기무사령관 싹 다 지금 공범으로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그 탄핵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기준으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151석 기준으로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찬성표가 171표가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 탄핵 기준으로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걸 갖다가 국가수반의 부재를 예를 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효력정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 아,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인데 제가 뭐 영상에 많이 달아드렸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날렸을 때 정족수 기준을 맞추지 못했던 이 우원식을 비롯한 이 국회 세력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각을 시키지도 못하고 이걸 인용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 달을 넘게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또 투쟁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한다 그랬는데 또 그 말이 싹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솔직히 뭐 태블릿 PC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뭐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조작들을 덮으려고만 하지 이거를 끄집어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쑥대밭이 돼버리거든요. 기존 기득권들이 그냥 다 싹 다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구야구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태블릿 PC 조작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다가 탄핵거리가 안 되고 증거도 없으니까 헌법재판관, 주심재판관인 강일원이라는 놈이 지 마음대로 날려버렸단 말이야.
그 사례를 지금 동아일보가 까기 시작했다. 야,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순간 한마디만 하면요,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지금 한동훈을 날릴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측도 지금 한동훈을 벼르고 있을 것이고, 또 태블릿 조작, 이건 당연히 한동훈이가 한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도 그렇게 지금 언급을 했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급변하게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8년, 9년 동안 노력했던 탄핵 무효, 재심 청구가 조만간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